전북 군산의 한 오래된 주택에서 일어난 가족 간의 긴장과 화해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부엌 타일 밑에 숨겨둔 비밀 통장이 가족의 진실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 속 욕심과 불신,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합니다. 부엌이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펼쳐진 이 감동적인 드라마, 과연 어떤 비밀과 반전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부엌 밑의 유산이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화자는 전북 군산의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죠. 부엌은 그녀의 영역이었어요. 타일이 낡아 모서리가 살짝 들떠있는 오래된 부엌이지만 정화자에게는 온 세상을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해주실 거예요? 손자 선우의 목소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네요. 10살 선우는 할머니 집에 오면 항상 김치찌개를 찾았어요. 정화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선우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줄게. 근데 오늘은 할머니가 특별히 두부도 넣어줄 거야. 선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화자는 손자의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보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죠. 바로 부엌 타일 밑에 숨겨둔 통장이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손주를 위해 모아둔 그녀만의 비밀이었어요.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조금 있다 온대요. 선우의 말에 정화자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아들 도영이 아니라 며느리 혜진이 문제였죠. 겉으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며느리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욕심과 계산이 가득한 그 눈빛을 정화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 점심은 다 같이 먹겠네. 정화자는 묵묵히 김치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자르는 것 같았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오후 1시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도영과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도영은 어머니께 공손히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무관심했어요. 공무원인 그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갈등을 피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치찌개 냄새가 좋네요. 혜진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눈은 부엌을 스캔하듯 훑고 있었습니다. 43살의 혜진은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화장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정화자는 그런 겉모습보다 며느리의 내면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앉아. 밥 먹자. 정화자의 말은 짧았어요. 네 사람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선우만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어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죠. 도영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혜진은 가끔 시어머니를 힐끔거렸어요. 정화자는 손자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선우야, 학교는 재밌니? 네. 할머니, 이번에 과학 시간에 식물 키우기 했는데 제 강낭콩이 제일 빨리 자랐어요. 선우의 밝은 목소리에 정화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혜진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좋은 것이 내심 불편했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오늘은 부엌 청소도 좀 도와드릴까 해요. 혜진의 말에 정화자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부엌 청소를 자청한 적 없던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정화자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식사가 끝난 후 도영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선우는 할머니의 오래된 장기판을 꺼내놓고 놀았어요. 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타일 바닥에 미세하게 들떠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죠. 저기에 뭐가 있을까? 혜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노인들, 특히 전쟁을 겪은 세대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집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타일이 좀 들떠있네요. 수리해 드릴까요?
혜진의 질문에 정화자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정화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혜진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욕심이 반짝였죠. 하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물러났어요. 네, 어머님. 그럼 제가 그냥 바닥만 닦을게요. 그날 밤 도영과 혜진이 선우를 데리고 돌아간 후 정화자는 부엌 타일을 살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타일을 들어올렸죠. 방수 봉투에 쌓인 통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었어요. 이건 선우를 위한 거야. 아무도 건드리게 할 수 없어. 정화자는 통장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고 타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는 무언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느꼈죠. 다음 날 정화자는 오래된 상자에서 구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자가 몇 년 전 주었던 것인데 아직 작동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부엌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위치였죠. 내가 죽기 전에 이 돈을 선우에게 줘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정화자는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죠.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진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진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도영 없이 홀로 선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도영이가 야근이라 제가 선우 데리고 왔어요. 제가 어머님께 드릴 한약도 좀 샀어요. 불면증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정화자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한약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요즘 잠이 안 와서 힘들었는데. 정화자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는 늘 잠이 깊었거든요. 혜진이 내민 한약은 따뜻한 방에 놓였습니다. 혜진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동안 정화자는 무심한 척 한약을 살폈어요. 약간의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어. 정화자는 한약을 몰래 다른 그릇에 옮겼죠. 그리고 빈 약병에는 물을 채웠습니다. 혜진이 돌아왔을 때 정화자는 마치 약을 다 마신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님, 약 다 드셨네요. 오늘 밤엔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좀 졸리네. 너희들은 편히 있어. 정화자는 방으로 들어가 눕고 코를 골며 잠든 척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부엌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이장. 정화자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숨소리만 고르게 내며 잠든 척했어요. 방문 틈새로 거실과 부엌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죠. 밤 11시가 지나자 혜진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어요. 선우는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먼저 정화자의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규칙적인 콧꼬리 소리에 안심한 듯 했죠.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바닥을 비추며 들뜬 타일을 찾았어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타일 모서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이게 뭐지?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타일 밑에서 방수 봉투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열었죠. 통장이 나왔어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통장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런 돈을 집에 숨겨두다니.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통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타일도 원상복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카메라 렌즈가 반짝였지만 혜진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정화자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에 예상대로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정화자는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어요. 혜진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 곁에서 활기차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엄마가 할머니 약 사왔다고 했는데. 정화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정말 푹 잤단다. 내 엄마가 좋은 약을 사왔나 봐. 그 말에 혜진이 살짝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살폈어요. 정화자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온하게요. 어머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약이 효과가 있으셨나 봐요. 혜진의 말에 정화자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래, 정말 잘 잤어. 오랜만에 꿈도 안 꾸고. 아침 식사 후 혜진과 선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화자는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밤사이 촬영된 영상을 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더 지켜봐야 해. 정화자는 영상을 저장한 후 카메라를 다시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준비도 시작했어요. 그녀는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이름으로요. 원래 통장에 돈은 그대로 두었어요. 미끼로 말이죠. 이틀 후 혜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영과 함께였어요. 어머님, 지난번 약은 어떠셨어요? 효과가 있으셨죠? 혜진의 질문에 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좋더라. 근데 오늘은 웬일이니? 바쁠 텐데. 도영이 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휴가를 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랑 시간도 보내고 집안 정리도 좀 도와드리려고요. 정화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영의 눈빛은 여전히 무관심했지만 그래도 온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함께 온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내 방 아니라 부엌을 청소하고 싶다고. 정화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혜진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아, 네. 부엌이 오래돼서 타일도 교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화자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이대로 좋아. 오히려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도영과 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화자를 바라봤습니다. 정화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내가 죽고 나면 부엌 타일을 한번 열어봐라. 거기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 사셔야죠. 도영의 말에 정화자는 손을 저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냥 알아도. 그날 밤 도영과 혜진은 귀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혜진이 물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영은 운전에 집중한 채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이가 드시니까 불안하신가 봐.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알려주셨네. 부엌 타일 아래 통장이 있다는 걸. 하지만 왜? 그녀는 의심스러웠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봤으니까요. 하지만 정화자가 왜 그런 힌트를 줬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편 정화자의 집에서는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구형 디지털 카메라 외에 작은 CCTV를 부엌 구석에 설치했어요. 며느리가 분명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혜진은 다시 한번 혼자 정화자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한약이 아니라 수면제가 든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차예요. 잠이 잘 안 오실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화자는 차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어요. 고맙구나. 요즘 또 잠이 안 와서 힘들었는데. 혜진은 차를 우려 정화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정화자는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척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졸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가 정말 좋은데. 갑자기 너무 졸리네. 정화자는 연기하듯 말했어요. 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좀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정화자는 소파에 누워 잠든 척했어요. 혜진은 시어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한 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타일을 들어 올렸어요.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3천만 원이 그대로였죠. 저번엔 확인만 했지만 이번엔 혜진은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봉투만 제자리에 돌려놓고 타일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CCTV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정화자는 눈을 감은 채로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 타일을 들어올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덮는 소리까지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은 통장을 가방에 넣고 침착하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잠든 정화자를 바라봤어요. 잠시 망설임이 보였지만 곧 단단한 표정이 됐죠.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혜진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많고 이 돈은 어차피 언젠가는 가족의 것이 될 테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정화자는 혜진이 떠난 후에야 눈을 떴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타일을 들어올려 확인하니 예상대로 통장이 사라졌어요. 대신 봉투만 남아있었죠. 이제 됐어. 정화자는 카메라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녀는 영상을 USB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영아, 내일 좀 와줄래?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다음 날 도영이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정화자는 아들을 안치고 USB를 내밀었어요. 이 영상 꼭 끝까지 봐라. 도영은 어리둥절했지만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부엌 타일을 들어올리고 통장을 꺼내 가방에 넣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도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정화자는 침착하게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아내가 내 통장을 훔쳐갔다.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 도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다시 보았어요. 부인의 행동이 선명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화자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지금 어머니 댁으로 와. 당장. 혜진은 도영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그녀는 정화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영과 정화자가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의 질문에 도영은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영상이 재생되자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영이 물었어요. 통장 어디 있어?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도영은 통장을 받아 어머니께 돌려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화자는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괜찮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냥... 정화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구나.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빚이 좀 있어서 남편한테는 말 못했는데. 도영이 놀라 아내를 쳐다봤어요. 무슨 빚? 내가 모르는 빚이 있다고. 혜진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했어요. 2천만 원 정도. 도영의 표정이 분노로 변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훔치려고 했어? 그때 정화자가 말했어요. 그만해. 이제 다 알았으니 더 이상의 추궁은 필요 없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고 도영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죠. 정화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차라도 한 잔 마시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도영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차분할까? 아들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화자는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 되었죠.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통장은 선우를 위한 거였어. 정화자가 차를 들고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도영과 혜진은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어요. 우리 선우가 대학에 가거나 필요할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야. 내가 평생 아껴 모은 거지. 정화자의 말에 혜진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위해 준비한 돈을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부끄럽게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짓을. 혜진의 말을 정화자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절박했겠지.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도움을 청했다면 나는 기꺼이 도와줬을 거야. 도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도영아, 내 잘못도 있어. 정화자의 말에 도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화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데도 몰랐잖아. 그리고 내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별로 관심 없었고. 도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항상 중립을 지키며 갈등을 피해왔죠.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이런 시험을 준 이유는 너희 둘 다 깨우치길 바랐기 때문이야. 정화자의 말에 부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험?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혜진이 통장을 가져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힌트를 줬고 카메라도 설치했지.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어. 혜진이 충격에 입을 벌렸어요. 어머님이. 일부러요? 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신뢰, 정직, 가족애. 이런 것들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 그녀의 말에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영과 혜진은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화자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는 너희들이 결정해. 난 이미 내 할 일을 했으니까. 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혜진도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잘못을 만회할게요. 정화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이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선우는 어디 있니? 정화자의 질문에 혜진이 대답했어요. 학교에 갔어요. 오후에 데리러 가야 해요. 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한테는 이 일을 알리지 마.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자. 도영과 혜진은 동의했어요.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정화자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도영이 황급히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정화자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혜진도 놀라 일어났어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혜진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도영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정화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계속 움켜쥐었어요. 도영이 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긴급 상황이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가슴을 아파하세요. 혜진은 주소를 알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도영 곁으로 가 정화자의 상태를 살폈어요. 정화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혜진은 정화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방금 전까지 그녀를 시험했던 시어머니가 이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어요. 내가 시어머니께 준 수면제 때문일까?
혜진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정화자가 그 수면제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것은 별개의 증상이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정화자를 실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영과 혜진도 뒤따라갔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정화자를 급히 진찰했습니다. 심장 발작 증세가 있네요.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도영과 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화자는 의식이 흐린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부부는 병원 복도에 남겨졌어요. 여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영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 도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멍한 표정으로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발 괜찮으세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도영에게 정화자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다행히 빠르게 조치가 취해져서 심각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병원에서 관찰이 필요해요. 연세가 있으시니 조심해야 합니다. 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에 면회 가능하실 거예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돌아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혜진은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선우를 데리러 가야 해요. 학교 끝날 시간이에요. 도영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그래, 내가 가서 데려와. 나는 여기 있을게. 혜진은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어요. 도영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도영이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정화자는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화자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로 죽진 않아. 도영은 어머니의 강인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어제 일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정화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소용없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혜진이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화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내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도영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혜진을 변호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혜진이 어머니 돈을.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야. 정화자의 지혜에 도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강하고 너그러웠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혜진과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선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선우의 순수한 걱정에 정화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선우. 할머니는 조금만 쉬면 금방 나아. 선우는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혜진은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정화자가 그녀를 불렀어요. 혜진아, 이리 와. 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고 어제부터 많이 울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화자는 혜진의 손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의 손을 모두 잡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지난 일은 잊고.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도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선우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진지한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괜찮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정화자는 병실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봤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시련을 통해서였지만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남은 일만 마무리하면 돼. 정화자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영과 혜진은 번갈아가며 정화자의 집을 방문해 그녀를 돌봤어요. 특히 혜진은 이전과 달리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영양 보충하시라고요. 혜진은 주방에서 음식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정화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런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혜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몸이 더 빨리 나아지는 것 같아. 정화자의 말에 혜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음식을 테이블에 차리고 정화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화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내가 어머님 돈을 가져가려 했던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왜 그랬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렴.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결혼 초기부터 도영이는 늘 무관심했어요. 집안일도 저도 심지어 선우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가족 역할만 할 뿐이었죠. 저는 점점 외로워졌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온라인 쇼핑에 빠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물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비싼 것들을 사게 됐고 결국 카드빚이 쌓였죠. 도영이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그가 화를 내거나 더 멀어질까봐. 정화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혜진은 고백했습니다. 실은 대출을 받아 카드빚을 갚았는데 이제 그 대출금도 갚아야 해요. 2천만 원이에요. 정화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니?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저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머님을 피해왔으니까요. 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항상 거리를 두려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야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도영이는 알고 있니?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엔 매우 화를 냈지만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제 저희가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화자는 미소 지었어요. 시련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기쁘구나. 정화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도영과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선우가 달려와 종이를 내밀었어요. 정화자는 손자가 그린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저요. 정화자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선우야. 할머니 방에 걸어둘게. 도영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도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번갈아 와서 도와드릴게요. 정화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도 각자 일이 있잖아. 난 괜찮아. 혜진이 식탁에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식사하세요. 도영이도 선우도 같이 먹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예전과 달리 대화가 오갔습니다. 도영이 회사 이야기를 했고 선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혜진은 음식을 나누어 주며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정화자는 이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식사 후 정화자가 도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도영아, 오늘 은행에 좀 같이 가주겠니? 도영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은행요? 무슨 일이세요? 통장 정리할 게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혜진이랑 선우는 집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근처 은행으로 향했어요. 정화자는 창구에 앉아 직원을 불렀습니다. 제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신탁을 만들고 싶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형태의 신탁을 원하시나요? 정화자는 선우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제 손자 이름으로요. 그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인출할 수 없게 해주세요. 도영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화자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돈은 처음부터 선우를 위한 거였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써야지. 도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할 거야. 하지만 내가 없어도 이 돈은 선우에게 가게 될 거야.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도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게 같이 오라고 하셨어요? 정화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혜진이 내게 모든 걸 말했니?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카드 빚에 대해서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도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정화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계속 배우는 거야. 너무 늦은 건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자는 문득 물었어요. 혜진이와 내 관계는 어때? 도영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보다 나아졌어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니까 많은 것들이 풀리더라고요. 정화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대화가 없으면 오해만 쌓이지.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오자 혜진과 선우가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먼저 알아채고 달려왔어요. 아빠,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도영이 선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랑 은행에 다녀왔어. 할머니가 내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대. 선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뭔데요? 정화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비밀이야. 나중에 내가 다 자랐을 때 알게 될 거야. 선우는 궁금해했지만 곧 다른 놀이에 관심을 돌렸어요. 혜진이 도영과 정화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영이 짧게 설명해 주었어요.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 돈을 정말 선우를 위해. 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래 그 돈은 선우를 위한 거였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았지.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자를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혜진의 말에 정화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날 밤 도영과 혜진, 선우는 정화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우는 할머니 옆에서 장기를 두며 즐거워했고 도영과 혜진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보았죠. 여보, 이거 보세요. 도영 씨가 어렸을 때 사진이네요. 혜진이 앨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도영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건 초등학교 운동회 때 찍은 거예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정화자는 선우와 장기를 두면서도 고개를 돌려 웃었어요. 그럼 내가 이어달리기에서 넘어져서 울었잖아. 도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화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선우는 할머니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도영과 혜진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화자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정화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떠난 후 정화자는 부엌 타일을 다시 살폈어요. 이제 그곳에는 통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선우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준비가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정화자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부엌에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마음도 발효되는 법이지. 그녀는 쌀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쌀이 물을 흡수하듯 인간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자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어요. 도영과 혜진은 주말마다 선우를 데리고 정화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가족의 분위기는 훨씬 따뜻해졌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할게요. 혜진의 제안에 정화자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주말 정화자는 도영의 집을 방문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혜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선우가 계속 기다렸어요. 정화자가 거실로 들어서자 선우가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오셨네요. 도영도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정화자는 가족들의 환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선우의 손을 잡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리 도와드렸어요. 제가 김치 담그는 거 도왔다고요. 선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화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우리 선우가 김치까지 담갔어? 혜진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미소 지었어요. 네,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것처럼 선우에게 가르쳐 줬어요.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정화자는 감동했습니다. 혜진이 자신의 방식을 존중하며 손자에게 전통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식사 시간 테이블에는 정화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도토리묵 간장게장, 그리고 정화자가 평소 즐겨 만들던 김치찌개까지요. 어머님 스타일로 최대한 만들어 봤어요. 맛이 어떠신지. 혜진이 긴장한 듯 물었어요. 정화자는 한 입 먹어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맛있구나.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네. 혜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도영도 기쁜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신나게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계속 요리 연습한다고요. 할머니처럼 맛있게 하려고. 정화자는 손자의 말에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의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요. 선우도 할머니 음식을 좋아하니까. 정화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며느리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화해를 넘어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다음에는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우리 집안 비법이 담긴 김치 담그는 법을. 정화자의 제안에 혜진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 후 도영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정화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도영은 혜진과 눈을 마주친 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 해요. 작은 아파트라도 구해드릴게요. 정화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가까이 계시면 저희가 자주 뵐 수 있고 필요하실 때 바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정화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래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가까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글쎄, 내가 살던 집을 떠나긴 아쉽지만. 선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그럼 제가 학교 끝나고 매일 할머니 집에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선우의 순수한 제안에 정화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선우 때문에라도 한번 생각해 볼게. 도영과 혜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정화자가 동의해 주길 바랐던 것이죠. 저녁이 깊어가고 정화자는 도영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영이 어머니를 바래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사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화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집에 돌아온 정화자는 오래된 집을 둘러봤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타일, 오래된 싱크대, 그리고 많은 식사를 준비했던 가스레인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어요. 정화자는 타일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그곳에 숨겨뒀던 통장은 이제 더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이제 정말 이곳을 떠날 때가 됐나. 정화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달빛이 부엌에 스며들었어요. 그 빛 아래 정화자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화자는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영아, 내가 결정했어. 너희 집 근처로 이사할게. 도영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혜진이도 선우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정화자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살 집은 내가 직접 고를 거야. 너무 큰 걱정은 말고. 물론이죠, 어머니. 주말에 같이 집 구경 다니실래요? 그래, 좋겠구나. 전화를 끊은 정화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부터 아들이 자라는 모습, 결혼하는 모습,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구나. 위기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정화자는 사진첩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그녀는 CCTV와 카메라를 정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화자는 도영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혜진은 정성껏 새 집을 꾸며주었고 선우는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부엌은 타일이 안 들떠 있네요. 선우의 순진한 말에 정화자와 혜진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도영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만의 비밀이 된 이야기였죠. 어느 날 저녁 정화자는 혼자 새집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쌀을 씻으며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발효되는 법이지. 그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붉은색이 부엌에 스며들었어요. 정화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도영, 혜진, 그리고 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깜짝 방문했어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혜진이 음식이 담긴 봉지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정화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마침 밥 짓고 있었어. 선우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할머니 집에서 자도 돼요? 정화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우 항상 환영이야. 도영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주 좋아. 이렇게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니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정화자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선우는 할머니 방에서 잠들었고 도영과 혜진은 거실에서 정화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저희가 생각했는데 이번 여름 휴가 때 다 같이 여행 가면 어떨까요? 선우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혜진의 제안에 정화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어디로 갈 생각이니? 도영이 대답했어요. 제주도 어떠세요? 어머니가 항상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정화자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주도 좋지. 우리 선우도 좋아할 거야. 밤이 깊어가고 도영과 혜진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화자는 잠든 선우 옆에 누웠습니다. 손자의 평온한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결국 모든 것이 잘 끝났구나. 정화자는 생각했습니다. 부엌 타일 아래 숨겨둔 통장으로 시작된 시험은 이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화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유산이었어요. 돈이 아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엌 밑에 숨겨둔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정화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품에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화면은 정화자가 찍어둔 흑백 CCTV 영상으로 전환됩니다. 타일을 들추던 혜진의 모습, 통장을 확인하던 순간, 그리고 그것을 가방에 넣던 장면까지. 하지만 이제 그 영상은 아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정화자는 모든 증거를 지웠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지막 장면 정화자의 새집 부엌. 그녀는 밥을 짓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발효되는 법이지.